지금 3명이 모였잖아요. 네. 존슨, 군터, 승차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출발! 자, 이광 기자님, BMW의 최고의 차 1시리즈 타시다가 이제 3으로 내려오셨는데. 아, 안만요. 그 7시리즈까지 꺼지라 그래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BMW X3 30D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더 좋은, 더 비싼 X3는 살 수가 없습니다. X3M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 그렇죠. 30D, 3000cc 엔진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물론 뭐 요즘 그 뒤에 들어가는 숫자랑 엔진 배기량 딱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네. 지금 얘는 다행히도 네.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직렬 6기통 디젤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배기량이 3L죠. 최고 출력이 265마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63.3kgm가 나옵니다. 토크가 엄청 높네요. 60이에요. 60이 넘어. 아마 가솔린을 60을 내려면 네. 적어도 5000cc 이상은 돼야 될걸요. 아니, 자연흡기 기준으로. 저희 지금 시승하고 있는 에스컬레이드가 60 살짝 넘잖아요. 그게 6000cc가 넘어요. 네, 6.1리터 넘죠. 거의 2배인데. 풍부한 토크를 만끽할 수 있는 엔진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다가 또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거든요. ZF 거.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조합으로만 봐도 궁합이 야, 이거 정답이다. 끝났다. 그 BMW가 추구하는 다이나믹한 운전 감성을 만끽할 수 있겠구나 싶고 되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막상 몰아보니까 더 잘 달려요.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런 50km 이하의 저속에서도 엔진의 소리와 진동이 뒷좌석에서도 은은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벌써. 그렇죠. 4기통 오너 입장에서 상당히 부러운 감성인데 4기통이 좀 앵앵댄 다음 6기통은 좀 중후한 느낌이죠. 웅하는 느낌. 그게 네. 시동을 걸면서도 느껴져요. 근데 이게 소리와 진동이 느껴진다고 해서 뒷자리까지 느껴진다니 저건 소음 너무 통제를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냄새가 아닌 향기? 이런 느낌? 되게 기분 좋게 들리는 네, 소리. 네. 사람들이 뭐 6기통, 8기통 이렇게 다기통 엔진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참 그렇게 그 갈망을 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 차가 직렬 6기통이면 네. V6를 버리고 직렬 6기통으로 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독일 브랜드들이 엄청 직렬 6기통을 S클래스도 그렇고 그렇죠. 직렬 6기통을 적극적으로 다시 도입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는 직렬 6기통이 사실 더 많이 쓰였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엔진을 더 작고 낮게 만들려고 네. V6로 넘어갔다가 네. 이제 최근에 그 직렬 6기통만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회전 질감 있잖아요. V6 같은 경우에는 엔진은 진동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네. 무게추를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네. 직렬 6기통은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직렬 6기통만이 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다시 네. 되살리고자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 엔진을 요즘 모듈화해서 만들다 보니까 네. 생산 단가나 생산 용이성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직렬로 넘어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사실 직렬 6기통에서 V6로 넘어갈 때는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이점을 얻기 위해서 V6로 넘어갔을 텐데 그죠? 요즘에는 더 작고 낮게 만들 수 그죠. 있으니까. 요즘에는 차체가 커지면서 저희가 아까 그 보닛을 열어봤을 때도 상당히 엔진이 뒤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렬 그렇죠. 6기통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차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게 용이해진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3세대 X3만 해도 네. 1세대 X5보다 커요. 와, 많이 커졌다. 네, 엄청 커진 거예요. 그만큼 공간에 대한 그 허용폭이 커졌기 때문에 네. 직렬 6기통을 써도 괜찮겠다 싶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제 더 만들기도 쉽고 네. 그다음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단점은 상쇄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렬로 다시 넘어오는 것 같기도 해요. 싱글 터보 들어갔다 그러던데 네네. 뭐 터보렉 같은 건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닛을 열면 네. 트윈 파워 터보라고 그 엔진 뚜껑에 써 있는데 트윈 파워 터보.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 네. 포함해서 그걸 처음 봤을 때는 이거 트윈 터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쉽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말이 그렇게 쓴 거고 실상은 싱글 터보인 거죠. 하지만 트윈 스크롤 기술을 써서 제가 지금 6기통이잖아요. 네. 그럼 그 배기 매니폴드도 6개 가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3개씩 나와서 그게 이제 2개로 묶은 다음에 그걸 이제 터보 차저에서는 한 곳에서 만나게 해서 그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배기압이 채 네. 차기 전에는 네. 그거를 좁은 구멍에다 불어넣어서 터빈을 빨빨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터보력을 감소시키는 변속기는 ZF8단이 들어갔습니다. 그 BMW와 ZF8단 변속기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죠. 이미 오래 전부터 손발을 맞춰온 네. 두 회사인데 그렇게 오래된 만큼 지금 기술의 숙성도나 뭐 세팅의 조화로움 이런 게 지금 숙성될 대로 숙성된 그런 느낌이 농염하게 느껴집니다. 아, 농염한 거요?
섹시해요 진짜로. 타보면 자 지금 먼저 변속의 속도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수동에다 수동으로. 놓고요. 헤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딸깍하면 되게 빨라요. 네, 반응이. 지금 딸깍. 아우 그냥 딸깍. 그 패들 시프트에서 손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변속이 되네요. 보니까. 이 정도 변속 속도면 거의 DCT가 부럽지 네. 않은 퍼포먼스거든요. 아 진짜 뻥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뭐 저속에서 내가 살살 달리면 바로바로 윗단으로 넘기면서 네.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빨리빨리 윗단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달려봐야 되겠다. 네. 적극적으로 변속을 하면 DCT 부럽지 않은 변속 속도로 운전자를 부추기죠. 딸깍 하자마자 부웅 쳐주니까 네. 운전자가 정말 그 짜릿하죠. 손맛이 느껴지죠. 변속 충격도 없는 데다가 운전자 의도대로 원하는 단수를 바로바로 물어주니까 네. 야 이거는 정말 이 정도면 오래된 변속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화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이제 미니 로드스터를 타고 있는데 네. 물론 좀 나온 지 오래된 차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 변속을 할 때 느낌이 좋았던 것은 탁탁 쳐주는 어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변속 충격이 사실은 스포츠 주행할 때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X3 같은 경우는 뭐 가족들이 같이 타는 차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죽여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오히려 좀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독일 차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을까. 아 충격이 없어서요? 네, 네. 그 ZF 변속기를 네. 다른 많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다 지금 사다 쓰고 있거든요. 네. 다 좋은데 유독 BMW랑 조화가 뛰어난 궁합이 잘 느낌, 맞죠. 네.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제가 뭐 측정기로 아니 계측기로 뭐 측정을 해본 건 아닌데 네. 그냥 느낌상 왠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징이라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네.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써요. 아, 이렇게 경사로에서 앞으로 내려가다 이제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럼 RPM도 같이 올라갈 텐데 RPM을 3,000, 4,000 이렇게 올라가도 바로 윗단으로 안 넘겨줘요, 잘. 이제 거기에서 제가 가속 페달을 치면 더 빨리 가려고 하면서 바톤을 넘기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저단에 머물러 있다는 거. 그런 게 좀 다른 일반 자동 변속기랑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앞에 있는 XC60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막 고RPM을 안 가져가려고 자꾸 고단으로 옮겨버리거든요. 연비 위주의 네. 세팅이죠. 그거랑은 좀 다른 세팅이죠. 자, 어제 우리가 X를 타고 네. 와인딩도 달려봤잖아요. 그때 느낌 어떠셨나요? 아우, 저는 그 와인딩 가기 전에 네. 이제 막히는 길, 공사 구간, 시내 네. 구간, 방금처럼 이렇게 다리 이음매 네. 이런저런 데 가면서 네. 승차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속 방지턱도 제가 일부러 좀 세게 넘어갔더니 네. 꿀렁 넘어요. 과속 방지턱 넘은 다음에 네. 어떤 진동의 처리가 어때요? 아, 깔끔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특히 충격을 먹을 때 있죠. 범프 때가 더 좋아요. 물론 그 뒤로 잔진동이 이렇게 영원히 남지도 않지만 네. 처음에 먹을 때가 더 좋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 승차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거 괜히 와인딩 갔다가 실망하면 어쩌지? 네. 이렇게 잘 달리는데 직발도 좋고 잘 달리는데 와인딩에서 기대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웬걸? 와인딩 갔더니 더 좋아졌어요, 저는. 오. X3가. 제가 그 코너에서 스키드음이 나는 정도로 잡아 돌려도 네. 롤링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려했던 거 이상으로 롤링을 너무 잘 잡아줘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30D 모델이기 때문에 액티브 댐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쇄력을 스스로 조절해 주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에코 프로 모드랑 그 스포츠 모드랑 좀 차이가 있습니까? 승차감의 차이는 사실 별로 없어요. 주행 패턴이나 노면 상황 이런 거를 차가 판단을 해서 롤링이나 노즈 다이브 이런 걸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와인딩에서도 기대 이상으로 롤링이 없는 걸 보고 이 정도 덩치에 그 스키드음이 나는 정도로 잡아 돌렸는데도 안정감이 있는 걸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거, 제가 급차선 변경을 해보면 앞과 뒤가 서스펜션 물렁한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이 먼저 가고 뒤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시간차가 느껴지잖아요. 아, 예. 네. 얘는 그런 걸 아주 잘 잡아줘. 스티어링 휠 굵기가 림 굵기가 되게 굵은데 조향감은 어떤가요? 익숙한 두께죠. 우리가 오늘 타고 있는 다른 차보다 코너에 들어갔을 때 네. 저의 의도를 정말 잘 읽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을 부추겨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토크 벡터링이라고 흔히 부르죠. 네. 그 코너 안쪽 바퀴에 제동을 걸어서 좀 더 파고드는 느낌을 연출해주는 그런 기술인데 얘도 똑같이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륜구동이잖아요, 엑스드라이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키드음이 나는 코너에서도 네. 앞쪽이 끌어주는 느낌이 나요. 만약에 그걸 후륜구동만 돌았다면 뒤가 좀 흐르는 쪽으로 빠졌을 텐데 앞에서 끌어져가지고 훨씬 더 높은 속도로 안정감 있게 파고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륜 기반의 사륜구동 2대, 네. 후륜 기반의
사륜구동 X3 한 대잖아요. 네네. 근데 확실히 세대를 번갈아 가면서 타보니까 BMW X3의 사륜구동이 확실히 차를 찰지게 움직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30D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M 브레이크가 들어가가지고 앞이 아. 지금 브레이크가 4P로 바뀌었거든요. 4P예요? 네. 보통 2P를 쓰잖아요. 그렇죠. 이 급에서는 2P가 보통이죠. 프로분들이 프로 드라이버가 트랙에서 면 물론 밀리겠죠. 안 밀리는 차가 어디 있겠어요. 뭐 세라믹이 아닌 이상.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네. 우리가 타는 영역 안에서는 충분한 실력을 발휘해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담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제가 지금 감소하고 있지만 네. 담력이 초반부터 정말 리니어하게 들어갑니다. 균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밟으면 이 정도 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X 드라이브랑 네. 이 스티어링 감각이랑 네. 하체 세팅이랑 차체 강성이랑 이렇게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고속주행 안정감은 물론이고 코너링 성능까지 너무나 만족스럽더라고요. 저기 너무 BMW가 돈 받았냐고 얘기 들을까봐 네, BMW, 하고 싶은데 BMW 오너라고 너무 참 요런 정도는 좀 달리 실력에서 5점이 남네요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솔직히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구나. 네. 반자율 주행 기능 당연히 들어가야 맞거든요. 예. 없어요. 그게 없어요? 아예 네. 없어요. 아예. 네. X3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 V급이죠. 5 시리즈나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아하. 지금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고 위주예요. 그래서 보행자 경고, 그 다음에 사락지대 경고, 그 다음에 뒤로 후진할 때 다가오는 차들, 측방, 뭐 교차 접근 경보 이런 거, 그 다음에 긴급 제동 보조를 해줍니다. 그건 경고 아니고 경고도 당연히 해주고요. 네. 긴급 제동은 보조까지 해주고요. 차선 유지 보조 없습니다. 없어요? 뭔가 비교를 심지어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선택 사용으로도 이렇게 안 집어넣지 돼요. 못하는. 이 급에서는 아예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제 5나 7 시리즈급으로 올라가야 네. 요즘 이제 일반적으로 달려나오는 그 XC60에서 달려있죠. 네. 그런 그 반자율 주행 기능 등을 누릴 수 있죠. 지금 8,500만 원짜리 차에 네. 자율주행 관련 기능이 이렇게 좀 빈약하다는 거는 네. 사실 오늘 모인 경쟁 모델 사이에서는 상당히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XT5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가격이 이 차보다 거의 1,500만 원 가량 저렴함에도 미국 차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은 좀 X3로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스벤 어떻습니까? 스벤. XC60이죠. XC60 가솔린 모델에 T6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제어모터 말씀을 드리면 320마력이 나오고 320마력이요? 네. 센데? 40.8kgm의 토크가 나옵니다. 자, 근데 2리터 엔진 치고 최대 출력이 굉장히 높은데 거의 네. 2리터 엔진에서 320이면 거의 최고 수준 아닌가요? 최고, 양산되는 2리터 엔진 중에서는 최고 출력을 이만큼 뽑아내는 차가 잘 없는 걸로. F1 머신 엔진도 아니고 네. 엄청 뽑아냈네요. 자, 뭔가 이 엔진에 뭐 비밀이 숨어 있는데 트윈 차저라고 해서 슈퍼 차저와 터보 차저를 한 번에 적용을 했죠. 터보 차저는 보통 초반에 터보 렉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터보 렉 구간을 슈퍼 차저로 보완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이제 볼보 말고도 폭스바겐이 예전부터 일찍이 사용했었어요. 2006년에 공개된 5세대 골프 그리고 파사트에도 1.8리터 트윈 차저 엔진이 들어갔어요. 근데 맞아요. 특히 1.8리터 엔진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제 워즈오토에 선정한 세계 10대 엔진에도 들어갈 정도로 그런 흑시점 기술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터보 렉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면 낮은 배기량으로 네. 출력도 높고 터보렉도 없고. 네, 그렇죠. 자, 볼보의 엔진 라인업을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모든 엔진이 이제 2리터 4기통 엔진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전부 다. 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엔진 라인업은 이제 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배기량이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 엔진은 배기량과 기통수는 그대로 둔 상태로 성능만 올라가죠. 그리고 심지어 아까 네. 배기량이 1996cc라고 네. 제가 봤는데 네. 심지어 보어랑 스트로크까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아예 그냥 블럭 자체가 하나죠, 그냥. 네, 그렇죠. 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건 2014년에 볼보가 공개한 드라이브 E라는 파워트레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E는 그 알파벳 E죠. 네, 드라이브 E.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기량을 올려서 출력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기통수와 배기량을 그대로 둔 상태로 이제 엔진 연료 분사량을 세팅을 다르게 하고 또 터보차저, 슈퍼차저 그리고 전기 모터를 얹으면서 같은 배기량 기통수의 부품으로 많은 다양한 엔진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부품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발 단가도 나아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선에서 서비스하는데 부품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네. 하나로 다 고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뭐 유통 비용도 줄어들겠죠. 스웨덴의 환경 정책과도 연관이 좀 있어요. 배기량 2.4리터 이상부터 엄청난 양의 세금을 매기거든요. 볼보 입장에서 이제 더 높은 고배기량을 엔진을 개발하기에 부담이 됐던 거고, 그래서 배기량을 높이지 않고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슈퍼차저나 터보차저 같은 기술이 발달했던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입니다. S90 같은데 왜 네. 2리터 엔진을 쓸까? 아, 그죠. 그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고. 네. 그 정부의 정책이 그 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예인 것 같아요. 그 일본만 봐도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경차는 다른 나라에 수출을 못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급이 너무 다르거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차의 기준이 세계적인 것보다 훨씬 작아요. 그걸 다른 나라에 팔 수가 없어. 그렇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왜 천연 자원이 풍부해서 대부분 이제 수력 발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르웨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가 전기차인 것만 봐도 어떤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그죠. 차도 그렇게 바뀌는 게 참. 걔네 전기차를 쓰는 게 돈 버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전기 남아가지고 옆 나라에 수출하는 바다에 파네.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임에도 먼저 이제 소음 같은 게 가솔린 엔진 치고 좀 들려요, 많이. 아무래도 슈퍼차저 소리가 네.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윙하는 소리고 좀 들리고 있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특히 좋은데 이걸 또 거슬려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뭐 2차만 해도 뭐 2리터 4기통 엔진을 320마리를 뽑다 보니까 네. 자꾸 쥐어 짜겠죠. 엔진을 용을 엄청나게 쓰는 이런 느낌이 들고, 사실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밟아보면은. 그렇죠. 그만큼 퍼포먼스를 얻었다면 이 정도는 저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대배기량 그렇죠. 엔진에 비해서 좀 부족하게 느껴질 뿐이지 이 소리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뭐 성능을 얻었으니까 저는 양보할 수 있어요. 관대하죠 저는. 화속 패드를 딱 밟아보면은 이제 가속 반응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X3는 이렇게 반응이 족족 탁탁 나갔잖아요. 이제 펀치력이 좀 차가 있죠. 펀치력이 있고. 근데 뭐 그거에 비해서는 좀 느린 편인데, 다이나믹 모드를 바꿔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또 개선이 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패밀리 SUV다 보니까 뭐 좀 또 안락함을 추가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반응 늦은 것 같다가 뭐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X3가 본격적으로 뭔가 네. 운동 성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아까 이광환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추구한다면 이 차는 오히려 크루징이나 네. 또 시내 주행에 적합하게 여성들도 쉽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몰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향한다는 얘기죠. 자, 변속기는 이제 아이신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변속을 해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변속 충격도 굉장히 없는데, 근데 수동 모드로 돌려놓고 네. 이제 손으로 변속을 해보면 좀 전에 탄 X3보다는 다소 느려요. 근데 이 정도의 반응성은 최신 나온 국산 SUV도 보통 이 정도의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SUV로 나온 이 XC60에게 큰 단점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거지 네. 절대적으로 후진 건 아닌 네, 거죠. 그렇죠. X3가 너무 민첩하게 그렇죠. 예. X3가 잘한 거지 얘가 못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왼쪽으로 밀고. 그리고